여기에 143쪽의 용도구역 봅시다.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 다음 밑줄 칩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줄 치시고, 따로라는 말 있죠. 동그라미에서 끌어다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정함으로써, 즉 별도 기준을 정했어 이 뜻입니다.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자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용도구역도 지정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그 뜻이.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도시군과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세 가지 제한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여기도 마찬가지 강화하거나 완화한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이 별도 기준만 자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지구 세 가지 제한 있죠. 이를 강화 완화한 별도 기준을 만듭니다. 이 기준만 딱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특수 목적의 달성은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용도 지구의 보안 기준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안을 강화 완화한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해야 이 목적이 달성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개발이 억제가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촉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억제되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 개발이 촉진됩니다. 자, 전부 다 끝말이 뭐로 끝난다? 구역으로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뒤에 어디를 좀 보시냐 하면은 154쪽 보세요. 154쪽에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구역 찾았어요. 이런 개발, 이 네 가지는 개발이 어떻다? 억제됩니다. 이 지정되면 개발을 못해요. 자, 옆에 보시면 4번에 입주자 최소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개발이 촉진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5번에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개발이 어떻다? 촉진이네요. 자, 그래서 이걸 배운다 이 뜻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이 구역이라는 말로 끝나면은 용도 구역을 말하고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자, 지정 변경해야 할 이 6가지 용도 구역은 4가지는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2가지는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별도 기준만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역률에 따라서, 자, 법령에 정한 일반 기준에 따라서 건축합니다. 자, 여기에 이 속에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겨서 용도 지구가 지정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보안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에는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과 플러스 보안 기준 이 2가지가 같이 적용을 해서 건축해 합니다. 이 속에는. 자, 여기에는 용도 구역이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자, 우리가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자, 여기서는 별도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일반 기준이나 여기에는 보안 기준 같은 것은 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구역이 딱 정되면은 무조건 무슨 기준만? 별도 기준만 가지고 건축해야 돼요. 자, 근데 용도지가 정되면은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지구의 보안 기준 같이 적용해요. 같이 적용해서 건축해야 하는데 구역이 정되면 무조건 별도 기준만 적용시킵니다. 자, 그렇게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 154쪽에 보시면은 1번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밑줄 치시고. 자, 3가지 목적 때문에 지정해요. 첫째 줄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여기 밑줄 치시고 또 2번째 줄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여 거기 줄치고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다음에 줄칩니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까지 줄치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자,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데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뭐냐? 말 그대로 개발을 뭐 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요.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개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은 3가지 목적이에요. 첫째,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못하도록 제한시키겠다. 그 다음에 2번째, 도시나 그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시키기 위해서 개발 못하도록 제한시키겠다. 3번째,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을 때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지정되면은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제기되면 개발 못합니다. 어떻게? 여기에는 별도 기준이 있겠죠. 용도구에 항상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별도 기준이 뭐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법 이름 너무 길어서 줄여서 개특법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옛날 시험에 17회 이전에는 이 개발 제한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도 시험에 들어갔어요. 이 법에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노골적으로 허가사항, 신고사항 한 500가지 돼요. 거기서 무조건 두 문제 냅니다. 그럼 뭐 500가지라면은 뭐 단어 한두 개로 해가 500가지가 아니고 문장으로 돼 있는데 500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이 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자,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신축할 수 있고. 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 있죠? 빈 대지에는 신구 신축을 못하도록 금지시켜요. 이 가장 특징입니다. 개발장구이 진행되면은 빈 대지에 신규 건물이 못 들어가요. 자, 그럼 이거 적용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건물 숫자가 늘겠습니까? 오히려 줄겠습니까? 늘지는 않겠죠? 그대로든지 줄어버려요. 자, 그럼 이 첫째 목적이 뭐냐? 도시의 물산 확산 방지한다는 것은 도시 간의 시가지 연결을 방지한다 이 뜻이에요. 이 목적이 정하는데, 자, 우리 여기에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있어요. A, B, C 사이 경계지역인데, 대부분 이런 경계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건물이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게 딱 구분시켜 놨는데, 자, 옛날부터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 이 경계지역에. 자, A씨 쪽에서도 마을이 있고, B씨 쪽에서도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계속 놔주면 이 마을이 커져서 A씨의 시가지로 형성되고, B씨에도 이 커져서 B씨 시가지가 형성돼 버리죠. 그럼 A, B, C 간의 시가지로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럼 도시관리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생겼을 때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딱 이정되면은 신규 건물은 못 들어가요. 기존 거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는 지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안에 지어야 돼요. 철거한 날부터 3년 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지정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버립니다. 개발 자체가 더 이상 안 되죠. 이 개발 제한구역의 첫째 역할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난지 중개업을 합니다. 이거 한 번씩 만나요. 자, 누가 개발 제한구역에 여기에는 조용한 시골 같은 데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전원주택 짓고 조용히 좀 살고 싶으니까 부지를 알아달래요. 빈대지 소개하면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반드시 기존 건물 있는 걸 소개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 새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기존 낡은 건물은 가격이 있다, 없다? 굉장히 비쌉니다. 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물값이 비싸요. 이제 그렇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지정을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에 해놨느냐. 김해시와 부산 강릉시 사이에 있는 구포라는 지역 있죠. 낙동강 주변 지역에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거는 우리 도시 주변에 산이나 이런 데 산림 상태 좋은 산에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지정합니다. 산 같은데 우리 울산 강릉시는 중국 핵심도시 저 뒤편 있죠? 그 산림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거 지정해놨어요. 이 목적으로. 뭐 하려고?
개발을 울산광역시 하기 위해서 자, 딱 묶어놓은 거예요. 개인은 개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목적으로 다양하게 지정합니다. 무한상 도시개발 제한한다는 것은 군부대 주의예요. 군부대 주위에 일반 건물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옥동에 있는 군부대 하나 있죠. 그 주변 지역에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어요. 뺑 돌아가면서 되는. 자, 그런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1970년에 도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는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고, 자, 경제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자, 이걸 지정해 놔면 개인이 개발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국가 자체가 이거 지정하면 땅값 떨어지겠죠? 수용할 때 저렴하게 수용해서 개인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국가 자체가 개발 용지를 서기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970년 당시에 이 개발 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자체가 앞으로 필요한 부지에 다 이거 지정 다 해놨어요. 7년 동안에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경제개발 용지에 지정을 다 해놨어요. 너무 많이 지정해놨어요. 자, 이거 지정하면 땅값도 떨어지고 개인이 개발 못하니까 재산 묻히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걸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지주,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당시에 당신 토지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면 합니까? 개발 못하면 다 알죠. 그래서 동의를 하도록 정부가 용어를 바꿔버려요. 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할 거니까. 자, 그때 1970년에 이때 당시에 시대상,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명칭을 바꿉니다. 이때는 미국,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때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을 하지 않고 명칭을 뭐로 도입하느냐? 그린벨트라는 말로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것을 법을 통과시켜서 전국의 경제개발 용지에 필요한 용지에다가 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동의서를 각 지자체, 군지역까지 필요한데 다 배포시켜서 지주들한테 동의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장이 땅 주인한테 가서 이거 동의서에 도장 찍어라. 뭔데? 봐라, 영어 아이가. 너무 좋은 거 아이가. 그린벨트. 좋지? 자, 색깔도 너무 안 좋나? 그린. 이때 당시에는 불온한 색이 무슨 색? 빨간색입니다. 빨갱이나 말 들어봤죠? 그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빨간 옷을 입었다. 나는 입고 싶어서. 입고 나가면 경찰이 뭐합니까? 호랑이 확 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하루 종일 붙들리가 뭐합니까? 자술서 써야 돼. 왜 내가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왜? 6.25로 인한 그 시대적 변경 때문에. 자,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색깔? 그린. 동의서 다 찍었겠죠? 네. 자,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린벨트가 뭐고? 쥐도 모르면서, 그래도 모른다 소리는 못하고,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도 녹색 벨트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찍어버려요. 대한민국이 100년간 필요한 경제개발 부지에 전부 다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시집장가 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팔라고 내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 가격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줘요. 그때 산 거예요. 7년 뒤에. 그러니까 이거 해제시켜달라고 소송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정부의 이의도 겁니다. 이거입니까? 또 아리따운 목소리가 뭐랍니까? 그런 것은 만나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나서 갔나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또 코피 터지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린벨트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밑바탕이 된 제도예요. 그린벨트가. 예. 이 사람들 희생하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왜냐? 자, 그 당시에 전국의 철도, 고속도로 전부 다 무슨 부지? 그린벨트 다 닦았어요. 자, 울산광역시에 저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큰 공장이 들어와죠. 전부 다 무슨 부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제개발 용지에 대한 국가적 비용은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그 희생이 그린벨트다. 그럼 지금은 이제 많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있잖아. 10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전국에 그린벨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자,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국가가 이만큼 발전했고 그린벨트를 이제는 국가가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풀어주고 지주들한테 그동안 수십 년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일이 다 현금 보상이 안 되니까 용도 지역을 다 바꿔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제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에 다 해제시켰습니다. 거의 다. 서울 경기 지역에 해제시켜서 만든 도시가 뭡니까? 분당, 일산, 판교 들어봤죠? 거기 이거 묶어놓은 곳이에요. 그거 해제시켜가지고 거기에 도시 만들고 그게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주거상업지로 용도지역 다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역시 주변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울산, 부산 일대, 양산 일대 가장 많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자, 양산 물금 신도시라 들어봤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양산 물금 신도시가 들어선 그 큰 부지가 300만 평쯤 되는데 거기 그린벨트였어요. 그걸 해제시켜서 도시도 만들어주고 지주들에게 용도지역도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형님도 그 덕을 봤어요. 찌질이 가난에 살다가 50몇 살까지 고시공부하다가 시험은 안 됐겠죠. 예. 아무것도 물 게 없어. 그냥 내한테 대 하느냐 아이가 뭐 조상들 물리 준 거 없느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리 준 게 그린벨트 좀 물리 줬다. 그건 뭐 팔아도 팔리도 않는데. 그런데 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죠. 그게 해필 양산 물금 신도시에 부산대학 아십니까? 부산 의과대학, 대학병원 맞은편에 상업지역 막 가차하기 막 한 50억이 생길 뿐이에요. 풀어줘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제도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자, 이제 여름날 중개를 합니다. 어디서 그린벨트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중개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렇지. 그래야 돈 번다니까. 이걸 왜 넘줘? 내가 들렁 안아야 되죠? 예. 왜? 곧 해제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 목적으로 지정된 거. 도시적, 경제지역에 지정된 거 있죠? 이거 사면 안 돼. 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딱 가서 지정된 데 가보면 산이 높고 울창하고 산이 크면은 사면 안 돼. 막 보이면 뭐 별개 동산같이 나지막한 산이다. 그러면 얼른 사야 돼. 군부대 주인은 그러니까 돈 못 버린단 말이야. 사야지. 자, 도심 속에 있는 군부대 주인은 무조건 사야 돼. 자, 여기 옥동 옆에 있죠? 저거 군부대 저거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다 해제돼 버려요. 저 주변에 있는 거. 그러면 용도지역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 밖에 있는 군부대 주인은 그걸 사면 안 돼. 어디 거 사야 된다? 군부대 주인은? 도심에 있는 거 사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사두면은 해제되기 때문에 예, 해제되는 순간 뭐 큰 돈 봅니다.
자기 산 금액의 10배 이상 올라가요. 자,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사실 도입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인데, 사실은 옛날에 그린벨트 제도로 이렇게 도입해서 국가 경제 살리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불필요한 거는 다 해제시킨다 하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혹시 그런 게 나오면은 딱 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큰 산도 아니고 도심 속에 있는 군부대 주위 거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출 내가 사죠. 은행이 딱 빼들어갑니다. 네. 은행이 땅 장사도 합니다. 네. 자기 고객 중에서 대출 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땅 있죠. 결국 그거 다 은행 기대표예요. 자기가 못 갚으면. 그래서 대출을 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런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참 말이 어렵습니다. 예. 자, 지정권자 및 지정 목적에 보시면은 시도지사는 그게 밑줄 치시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다음 밑줄 칩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까지만 줄치면 돼요. 시가종국 지정 변경을 도시군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또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종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까지만 밑줄 치면 됩니다. 시가종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시가 유보기간 및 시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용상, 산업발전사항 등을 고려하여 밑줄 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정한다. 그렇게 주시고 니은의 시가종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과 결정은 줄칩니다.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할 때 이 시가화라는 말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자, 시가지가 형성되려면 건축물 많이 건축해야 시가지 형성되겠죠. 네. 결국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시가지 형성을 조정하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건축을 조정하는 곳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자,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변경합니다. 국가계획은 최우선 계획이 됐죠. 우리 전주 배웠죠. 최우선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종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변경합니다. 자, 이걸 왜 지정하느냐? 도시지역, 그 주변 지역 이런 곳에 지금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화, 즉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 무질서한 건축, 이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방지하고 장래에 앞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종구역이에요. 자, 그 말은 앞으로 개발할 거예요. 이 지역에 5년 내지 10년 뒤에 개발을 할 건데 지금 당장 개발하려니까 예산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5년 이상 필요합니다. 자, 지금 당장 개발 못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질서하면 뭐 합니까? 시가지 형성하겠죠. 건축물을 좋아합니다. 자, 그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장래에 여기 개발할 건데 장래에 이때 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장애 요소가 됩니까? 장애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무질서한 시가지가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어봅니다. 어떻게? 자,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유보합니다. 유보. 중단시킨다 이 뜻이. 이 지역에. 자, 그러면은 이 중단시키는데 필요한 여기도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자, 별도 기준이 있어요. 그 별도 기준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같은 것의 신축을 허용한다, 신축을 금지시킨다. 이게 딱 지정되면 신축이 안 돼요. 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시가 조정구역인데 이걸 통해서 개발이 된 곳이 있어요. 예. 인천국제공항 들어봤죠? 이것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는 섬이 영종도,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영종도라는 섬에다가 공항 개발하자고 발표했던 대통령이 누구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여기에다가 광역도시계획으로 방향 제시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다 알았겠죠? 제가 그때 기억에 일간신문에 대문짝 하나가 발표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라고.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있고, 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 제식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되겠죠? 실행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발표되어야 이 지역의 공항 개발이 착수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제시계획이 발표되고 실행계획이 들어오는데 보통 몇 년 이상 걸리느냐?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1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몇 년부터? 5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정은 어차피 우리 토지 수용되죠? 자, 그러면은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으려니까 더 받고 싶어요. 어떻게 더 받수? 자, 지목이 되면 뭐 한다? 건축하겠죠. 예. 지목이 논이나 밭이면 뭐 합니까? 더 받으려면 나무 심잖아요. 작년에 토지주택공사들이 논밭에 투기나 하면서 뭐 심던가요? 희귀목표 마랑 심죠? 거루당 그게 50만 원이요. 보상금액이. 그러니까 보통 망그루 정도 심어놨죠. 한 사람이. 망그루 곱하기 50. 나무값만 수백억이에요.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 자, 영종도에는 논밭이 없어요. 그냥 대고 잡종입니다.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짓습니다. 상가를 지어요. 어린 묻죠. 그 철거할 건데 말라진다, 돈 들여서. 그 갑이 을한테 하는 이야기야. 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자, 나는 토지 가격 하나 보상받고, 건물 보상받고, 상가는 영업 보상받습니다. 2, 3년치. 몇 개 받아요? 3개. 을리는 하나밖에 안 받잖아. 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많이 받겠죠? 아, 그래. 그럼 나도 짓자. 니도 지라. 다 지라. 순식간에 6개월 안에 이 지역이 무질산 시가정성이 다 돼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행계획이 발표돼서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데 첫째 문제가 수용 보상금이 옛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자, 수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래 되면은 개발에 뭐가 생긴다? 장애가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수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죠. 개별 공시지가 들어봤었죠. 그걸 토대로 토지 수용 1년 만에 끝나요. 건물 수용이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건물 가격을 국가에서 공시하는 건 딱 주택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가격 공시하고 그 외 일반 상가는 건물 공시가 가격이 없어요. 전부 다 감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상가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4, 5년 걸립니다. 그럼 수용기간도 길어지고 보상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자, 이 원하던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뭐다? 이 제도예요. 그래서 영종도에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해서 자, 이 지역에 공항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시가조정구역을 같이 정해버립니다. 나라에서. 자, 요 별도 기준 정되겠죠? 신축 있다 없다? 아예 못하니까. 보상금 정액이 없죠? 수용기간 장기 안 됩니다. 그래서 원하던 개발을 장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공항을 자 1999년에 1터미널을 자 개장하게 됩니다.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에 여러분이 좀 뭐 나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외국 공항 중에 인천국제공항만한 공항이 별로 없어요. 시스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굉장히 공항 규모 크죠. 저 같은 경우 일본에 뭐 나리타나 그 다음에 일본의 공항들 여기 가봤는데 인천국제공항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보다 좀 큰 데가 싱가포르 가면 창의공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공항입니다. 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었다. 예. 그 밑바탕이 됐던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개발에 방해될 수 있는 무질산 시가정성을 막는 제도가 시가조정구역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시험에 뭐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엄청 강조합니다. 5년에서 20년 사이 이거 유보기가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런 거 안 되죠. 요즘은. 뭐 내느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여기 건축물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주택을 설치를 하는데 신축은 안 되죠. 정축은 돼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 정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시험에 묻지 여기에 어떤 건물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없는지 이런 걸 시험에 묻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은 지정권자 주의하세요. 지정권자 시도지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이런 거 강조해요. 그거 다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예. 자, 요즘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이 시가조정구역이 어떤 제도인지 제도적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가조정구역에 넣을 수 있는 건물이 어떤 것이 있으면 넣을 수 없는 건물이 어떤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시험에 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답을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줘요. 이해 못하고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모르면 그 수십 가지를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다 시가조정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쭉 표를 줍니다.
그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자, 시가지 형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면 안 됐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건물들은 예외로 허가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면은 쉽게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 건물 종류가. 자, 그렇게 시험에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3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부터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마칩니다. 네.